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연습 문제 펴주세요. 아, 여기 있다. 논리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논리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숙제가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 숙제가 재밌었구나. 네. 아, 처음 알았어. 자, 재현이 1번 해봅시다.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각 낱말의 사전적 정의를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저는 아이는 다 크지 않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네. 나이적으로 모자라다 이거. 네, 그래요. 다 크지 않은 사람. 자, 어른은요? 다 큰 성인이라고 좀. 그렇죠. 예, 다 잘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잘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모호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만 남겨달라는 얘기죠. 자, 서연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관심과 애정을 주고픈 감정이라고. 네, 그렇죠. 네,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 관계. 아, 그렇죠. 예,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딱 했던,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그러한 정의였어요. 자, 재현이 곧 집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말의 계량적 정의를 써달래요. 자, 어떻게 했었을까요? 곳을 이제 10분으로 정하고 네. 아마 10분 전으로 도착한다는 말로. 네, 그쵸. 네, 곧 집에 도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10분 뒤에 도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정의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울음이라는 말은 없죠. 그쵸? 네, 울음이라는 말은 없는데, 새로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네, 중국어 보면은 네, 번역기 돌려보면은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말이 또 있나 보네요. 그쵸? 자, 새로운 말이 어쨌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 어떤 말로 정의해줬을지, 서연이 어떤 말로 정의해줬나요? 가축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는 상태. 아, 가축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는 상태를 울음이라고 정의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름우름 하다는 아, 가축이 적당히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주로 이거는 신기술에 적용이 된다고 많이 했었죠. 그쵸? 네, 네, 어떤 상태보다는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다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비가 오게 하는 기술? 뭐 이런 거, 그쵸?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원하는 시간대에 비가 오게 하는 기술을 뭐 울음이라고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 근데 네. 만약에 현대식으로 했다면 살짝 좀 막 영어로 썰어서 살짝 좀 멋있게 진짜. 뭐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신식 기술을 네, 이름을 짓다면 네. 살짝 멋있게. 그 영어로 썰라썰라거리면서 네,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쓰잖아요. 그쵸? 네, LTE, 와이파이. 네, 그쵸. 다 그런 식이죠. 자, 선생님과 부모님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의 설득적 정의를 쓰래요. 자, 서연아 어떻게 썼을까요? 눈을 나빠지게 만드는. 아, 잠깐, 이거 저기 아니라 재현이 할 차례죠? 네, 네, 맞아요. 눈을 나빠지게 하는 거죠. 그쵸? 자, 재현이 어떻게 했을까요? 텔레비전의 중독성은 물의 회오리에 빨려드는 것과 같아 헤어나기가 힘드니 절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건 당부의 말이고, 정의를 해야지. 네? 정의를 해야지, 정의. 텔레비전이란 무엇이다가 나와야죠. 오, 그렇구나. 네, 정의잖아요. 설득적 정의. 방금 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나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재현이가 말한 바대로 하자면은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중독성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해를 주는 것이 텔레비전의 설득적 정의가 되겠죠. 그쵸? 네. 네, 갑자기
권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설득이잖아요. 설득적 정의가 뭐예요, 재현아? 네. 어? 그, 우리 자, 앞에서 설득적 정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개념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쵸? 개념을 정의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입장이 반영되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가 들어가야지. 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권유형 문장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정의를 해줘야죠. 그래서 재현이가 말한 대로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중독성 있어서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렇게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믿는다라는 말을 놓고 논쟁을 벌인대요. 자, 서연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일단 철수는 상대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던 옳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네, 상대방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걸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쪽을 따르는 것? 어, 아, 차이가 이게 어려웠어요. 차이가 있나요? 네. 어쨌든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르는 거는 믿는 거니까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두 번째 말이 약간 부족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했던 것처럼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그쵸? 네. 더해줘야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네, 그게 옳아, 맞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철수는 옳다고 인정하는 것, 영희는 옳다는 바를 끝까지 행동하는 것, 그쵸?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철수는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영희는 믿는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오면은 의미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의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이제 목적에 따른 그 정의 방법이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모호함이죠. 여러 의미 중복된 거를 제거해야 할 목적이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사전적 정의 써야 되죠. 그쵸? 근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을 통일시켜야겠다. 그럼 뭘 써요? 계량적 정의 쓰죠. 그쵸? 그다음에 상대방을 좀 설득해야겠다. 설득적 정의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정의 방식을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관계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식 중에 유와 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용어 유와 종이라고 하는 그 용어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개념보다 더 상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뜻이 더 넓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갖는 녀석을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거 네. 사자성어. 사자성어 비슷할 유의 그 뒤에 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상 종이 따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고 할 때 그 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류를 얘기할 때 유가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개념보다 더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뜻이 더 좁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되는 특징이 있는 녀석이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을 정의하면 다른 개념과 상하의 관계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용해서 용어를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위 개념은 유, 하위 개념은 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어라고 하는 녀석과 자,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보다는 상위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유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현이 이해돼요? 네, 거기에 속하는 언어라고 하는 유에 속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현이하고 서현이가 있지만 재현이와 서현이를 아우를 수 있는 유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유 안에 뭐예요? 재현이와 서현이라고 하는 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은 강아지라고 하는 유가 있으면은 어떤 종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래? 셰퍼드, 치아, 네,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반대로 적용하면은 셰퍼드, 치와와 뭐 불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는 뭐예요? 강아지지. 맞아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런데 이런 유와 종의 관계가 절대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언어와 한국어에서는 언어와 한국어, 영어, 프랑스에서는 이제 한국어가 종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상이 한국어와 표준어 사투리의 관계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도 한국어가 종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때는 한국어가 유, 유가 되겠죠. 그렇죠? 표준어와 사투리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오히려 한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유가 되는 것이고 표준어와 사투리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사투리가 여기서 종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게 또 있다. 그럼 사투리가 거기선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수달 좀 쉬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쓰지 않아서 조금 덜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해서 그 우리말로는 속이잖아요. 속. 근데 영어로 보면은 제누스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다 가져다가 쓰면은 그럼 유 위에 아까 다른 유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과로 할 거냐? 이렇게 이게 7단 정도 되잖아요. 계문, 강목, 과속종. 그쵸? 7단의 그 상하의 관계로 논리학에서 그릴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논리학에서는 무조건 몇 단으로 그린다? 2단으로만 그려요. 네. 그러니까 종 위에 유가 있는 거고 유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논리학에선 안 둡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네. 이런 생물계는 계속 네, 생물계는 7단으로 쌓아져 올라가죠. 그쵸? 근데 논리학은 무조건 2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언어 있으면은 한국어 그다음에 뭐 표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단단 쌓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에서 지금 4단 쌓아 나갔는데 논리학에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는 무조건 2단씩만 쓰는 거예요. 언어 한국어. 어떻게 돼요? 한국어, 사투리. 표준어 사투리, 그렇죠? 네,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무조건 2단씩만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유와 종 이상의 관계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물학에서 쓰는 체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말에서는 그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유에 해당하는 애를 생물학에선 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렇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거든요, 용어가.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함께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유종 관계를 이제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유종 관계 자체에서도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1번에 같은 유에 속한 종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서연아,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상호니까 네, 서로 베타가 뭐예요? 배타, 예, 그 등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등을 보이고는 다는 뜻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일단은 네, 맞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요 위에서 봅시다. 자, 언어라고 하는 유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 밑에 자, 한국어 있고 영어하고 프랑스어라고 하는 종을 설정을 했죠. 그쵸? 자, 근데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어이면서도 영어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콩글리시요. 콩글리시는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정체불명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쵸? 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참으로 참 띵크했어요. 참으로 나는 참으로 재현이를 라이크해요. 막 이런 정체불명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섞으면은. 네, 그리고 아까 강아지 얘기했었잖아요. 강아지 얘기했는데 불독하고 시추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불독하고 시추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종으로. 그렇죠.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유종 관계로 분류했을 때는 같은 유에 속한 종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 하나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번에 그림으로 그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각 종이 만약에 이렇게 닿기라도 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잘못된 분류예요. 그쵸? 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유에 속한 종을 완전히 다 분류해서 그 설정하는 것을 전체 분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재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려워.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어려워요. 자, 강아지라고 하는 유에 속한 종을 다 분류해 보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니 많아요. 엄청나게 많. 네,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종 관계라고 했을 때는 생략되는 종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유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전체 분류가 되는 유가 있어요. 있기는.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같은 유인데 그 밑에 성별이라고 하는 종으로 분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종은 뭐와 뭐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죠.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전체 분류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죠. 그쵸? 이러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전체 분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특징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남자와 여자 얘기했잖아요. 그쵸? 유종 관계 적용하는데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면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 안 되죠. 돼요. 그쵸?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여야 종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류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에 속한 종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같은 그 대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준을 다르게 세우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종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종을 분류하는 기준을 성별로 세웠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되잖아요. 그쵸? 네, 사람이라고 하는 밑에 속한 종을 분류하는 기준을 성별이 아니라 뭐라고 해볼까요? 직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뭐로 해볼까요? 성별이 아니라 어, 나이로 한번 해볼까요? 나이? 네, 나이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있고, 그쵸? 네. 네, 그다음 학생이, 청소년이 있고 네, 청소년 있고, 대학생 있고, 그다음에 어른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 있고 노인이 있겠죠, 그쵸? 네. 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임에도 그쵸? 기준을 성별로 잡느냐, 나이로 잡느냐에 따라서 속하게 되는 종이 달라지죠, 그쵸? 네,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준을 유에 속하게 될 종 분류의 기준을 사람이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때는 어떤 사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하려고 특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바꾼다면은 밑에 유종 관계들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잘못된 유종 관계는 요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겹치게 분류하면 제대로 분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자, 사람이라고 하는 유를 남자와 여자라는 종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건 올바러요. 그쵸? 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유를 소년과 장난꾸러기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재현이는 소년이기도 하면서 장난꾸러기잖아요. 그쵸? 네. 네.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재현이는 소년이면서 동시에 장난꾸러기죠. 그쵸? 네. 그럼 재현이 같은 애는 여기 어디에 넣어야 돼요?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의 남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인데 기준을 요번엔 다르게 잡은 거예요. 소년과 장난꾸러기라고 하는 유로 분류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재현이라고 하는 친구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두 개 다 속하죠, 재현이는. 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재현이는? 안 두개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유 안에 속한 종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상호 배타적이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소년 중에는 장난꾸러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같은 유에다가 편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사실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앞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적 오류다. 유종관계에 의한 정의를 나중에 배울 텐데 잘못된 정의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단계 아래의 종을 다른 종과 나란히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도 있어요. 이거는 또 왜 성립하냐면요. 한 단계 아래의 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재현아?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음악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음악가라고 하는 거 아래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가수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피아니스트. 작곡가. 네, 그렇죠. 피아니스트, 작곡가, 뭐 이런 사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음악가, 여기 가수, 여기는 이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음악가가 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면 그 순간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가수인데 음악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수인 사람을 분류하려고 왔어요. 그럼 얘는 음악가로 가야 돼요? 가수로 가야 돼요? 몰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잘 살펴봤을 때, 아,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 아래 개념인 거예요. 그쵸? 아까 언어로 얘기 들면은,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면은, 자, 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분류하면은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한국어 아래 들어가야 될 친구인데 여기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어와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는 거 안에 중첩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종 관계를 분류할 때 그 개념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란히 분류한 종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은 논리적 오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동음의어와 같은 중의어예요. 중의어. 말 자체가 의미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 분류할 때는 이 의미를 하나로 써야 되지, 의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쓰고 저기서 저거 쓰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예를 든 건 인사라는 뜻이에요. 자, 인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을 분류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목례나 뭐 경례, 손으로 하는 경례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올바르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인사라고 하는 뜻이 만났을 때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일을 인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채용하고 해고하고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인사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일을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자,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는 만났을 때 하는 예의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목예라고 분류해 놓고 여기에서는 그 기업의 일에 해당하는 일에 하는 기준을 사용을 해서 채용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두 개로 쪼개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다른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려면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별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그 간주를 해서 하나의 단어의 별개의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종을 분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3번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하면 이런 식의 오류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종 관계에서 전체와 부분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사실 2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자동차를 분류를 해봅시다. 자동차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트럭도 있고, 그쵸? 예, 승용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레미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트랙터도 있어요. 네, 트랙터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거는 맞는 분류죠, 그쵸? 자, 근데 누가 자동차를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핸들, 그건 바퀴. 쪼개는 거죠. 네, 맞아요. 바퀴. 그 다음에 뭐 의자. 자동차는 자동차에 속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지만 자동차에 속한 것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동차를 이루는 부속 기관이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마찬가지로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만약에 머리, 그다음에 몸, 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머리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보면은 트랙터 하나만 있으면 이건 자동차 별개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의 머리만 갖다 줘 놓고 이거는 사람의 별개로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온전한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으로는 분류하지 마라. 구성 요소 하나하나 늘어놓으면서 그게 별개의 종인 것처럼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한다. 나중에 이제 유종관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했다면 그 정의가 올바른 정의라는 거예요? 틀린 정의라는 거예요? 틀린 정의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가 잘못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논리들까지도 다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용어, 개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실수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실력을 탄탄히 해야 되는 거예요.